제3자의 투자자 등을 외 1인에 해당하는 공동 매수인으로 이제 추가시키려는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해도.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허준혁입니다. 자, 오늘은 매매계약이나 이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을 할 때 우리가 이제 간혹 발생하는 일 중에 하나인데요. 자, 바로 이 계약 당사자의 인적사항을 적는 내용에 관한 거예요. 뭐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매매계약이나 임대차 계약을 작성하려고 하는데, 이제 매수인 이름을 적는 란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매수인이 분명히 허준혁 한 사람인데, 허준혁 외 1인. 자, 이런 식으로 매수인란에 이제 기재가 된 계약서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자, 근데 이런 경우는 이제 아마도 이제 이 매수인이 되려는 자와 이제 돈 관계가 이제 얽혀 있는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요. 즉, 이제 해당 상가를 계약하기 위한 어떤 금전적인 도움을 준 사람이 있거나 아예 자본을 투자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경우, 자, 이런 경우에 가끔씩 이렇게 계약서에 누구누구 외 1인, 자, 이렇게 작성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왜 이런 계약서를 쓸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아마 이런 것 같아요. 매수인란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사람이 이제 계약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제 단독 행위를 할까봐, 혹은 이제 독단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자, 이런 식으로 옆에다가 외 1인이라고 표시를 하는 것 같아요. 자, 그게 아니면 뭐 특별히 이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아주 가볍게 생각을 하고 그냥 외 1인이라고 표시를 해도 내가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계약서를 쓰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런 식의 매수인 인적사항의 표시가, 자, 매도인 입장에서는 신경 쓰이는 일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이 계약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고 계약이 합의 해제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자, 이때에는 이 계약금을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자, 계약서 상의 임차인은 한 명이 정확히 이름이 기재된 상황이고 나머지는 누구누구 외 1인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경우에는 과연 누구누구누구라고 정확히 이름이 쓰여져 있는 임차인에게 계약금을 돌려줘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외 1인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임차인으로 판단을 해서, 자, 이 사람에게도 계약금을 돌려줘야 되는 건지, 자, 이 부분에 있어서 매도인이 아주 곤란한 상황을 겪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 임차인과 외 1인으로 표시된 사람이 그 사이에 어떤 돈관계가 문제가 생겨서 둘의 사이가 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 역시 특히나 매도인은 매우 골치 아픈 일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계약서 상에 누구누구 외 1인이라고 표시하는, 자, 이런 방법들이 과연 어떤 법률적 효과를 가질 수 있는지, 자, 그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전에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을 이제 매매하는 과정에서, 자, 결국 계약 자체를 이제 무효로 하기로 하는 그런 계약 내용이 있었는데요. 자, 이렇게 계약이 무효가 되게 되면, 자, 계약금을 돌려주게끔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사건 계약서에 매수인이 누구누구 외 2인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계약금을 반환하는 문제를 가지고 결국에는 대법원까지 갔던 그런 사건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 대법원까지 갔던 그 사건, 그 대법원 판례를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대법원 2008년도 3월 13일 선고된 2007-76603 판결이에요. 자, 실제 매매 계약을 체결한 행위자가 자신의 이름을 특정하여 기재하되, 자, 불특정인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매매계약서 상에 매수인을 표시한 경우, 즉 실제 계약 체결자의 이름에 누구누구 외 2인, 자, 이렇게 부과하는 형태에 있어서는 비록 실제 계약을 체결한 행위자가 계약금 마련 과정에서 일부 자금을 출연한 사람이나 장래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 과정에서 예상되는 제3자의 투자자 등을 누구누구 외 몇인에 해당하는 공동매수인으로 추가시키려는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계약 체결 시나 그 이후 합의 해제 시점까지 매도인에게 누구누구 외 몇인에 해당하는 매수인의 명의를 특정하여 고지한 바가 없고, 매도인의 입장에서 이를 특정
내지 확정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계약의 매수인 지위는 매도인과 명확하게 의사합치가 이루어진 부분으로서 실제 계약을 체결한 행위자에게만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자, 대법원은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한번 제가 다시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해드려 볼게요. 자, 위 대법원 판례는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실제 매매 계약을 체결한 행위자가 자신의 이름은 특정해서 기재를 했어요. 그런데 불특정인을 거기다가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제 매매 계약서상에 매수인을 표시한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즉, 위 상황처럼 만약에 누구누구의 1인이라고 표시한 경우를 이제 말하는 건데요. 비록 실제 계약을 체결한 행위자가 당시 계약금을 이제 마련하는 과정에서 일부 자금을 출연한 사람, 즉 돈을 빌렸다는 얘기겠죠. 누가 돈을 대신 대줬다는 얘기예요. 제3자의 투자자 등을 외 1인에 해당하는 공동매수인으로 이제 추가시키려는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해도, 계약 체결 시점이나 그 이후에 이제 합의해제가 됐잖아요. 그 합의해제 시점까지 매도인에게 이제 그 누구누구의 1인에, 그 1인에 해당하는 매수인 명의를 특정해서 고지한 바가 없고, 그리고 매도인 입장에서 이를 특정 내지는 확정할 수 있는 어떤 다른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알 수 없다면, 그러한 계약의 매수인의 지위는 매도인과 명확하게 의사합치를 한 실제 계약을 체결한 행위자에게만 인정된다는 거예요. 이 판결을 비춰보면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 상대방이 특정할 수 없다면 계약 당사자로 인정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매수인란에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지 않으면 매수인으로 인정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 내용은 일단 매매계약에 관한 내용이긴 한데, 임대차 계약을 할 때도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임차인란에 표시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판례에서 보았듯이 이렇게 외 1인이라고 표시된 사람은 계약 당사자로서 인정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건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앞으로는 우리가 계약을 체결을 할 때 이렇게 매수인을 한 명 더 추가하고 싶을 때, 이럴 때는 어떻게 체결을 해야 될까요? 자,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공동명의란에 인적사항을 기재를 하고 공동명의로 계약을 진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아니면 임차인란에 올라간 사람과 투자계약서 같은 서류라도 준비를 해서 본인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게끔 본인의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남겨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괜히 저렇게 어설프게 누구누구의 1인,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해가지고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임차인들께서는 또 뭔가 투자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누구누구의 1인이라고 이렇게 어설프게 매수인 인적사항에 기재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본인이 권리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인적사항을 공동명의란에 정확히 기재를 해서 임차인으로서의 공동명의인으로서의 그 지위를 정확히 확보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어떤 다른 사정이 있어서 임차인으로서의 명의를 올릴 수 없다면 그 임차인에 기록된 사람과 따로 투자계약서라도 작성을 하셔서 본인의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서류를 남겨놓으시는 게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절대로 이제는 누구누구의 1인, 누구누구의 2인,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해가지고는 본인의 권리를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자, 그 부분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마지막에 오늘 공부한 자료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법원 판례도 함께 올려놨으니까요. 자, 캡처해 놓으셨다가 생각 안 나실 때 한 번씩 꺼내서 복습을 해보시고 꼭 기억해 두셨다가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잘 활용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구독하기 한번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저와 함께 부동산 공부 함께 쭉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